자신의 손과 발이 동상에 걸렸다면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장에서는 체온의 소실기전, 국소동상, 저체온증, 동상의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36.5도에서 37도의 체온을 유지하며 더위나 추위에 대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가 저온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방어 기전에도 불구하고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동상 환자가 발생하였다면 또 내가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그림은 누구의 동상인 줄 아십니까? 눈 덮인 산을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진을 보니 확 추운 기운이 전달됩니다.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실제로 차가워졌겠습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먼저 체온의 손실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나 알아보겠습니다. 체온의 손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실됩니다. 첫째, 전도입니다.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신체의 한 부분에서 차가운 외부나 물체로 열을 직접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는 따뜻한 손으로 차가운 금속이나 얼음을 만지거나 접촉했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신체나 신체의 일부분이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잠겼을 때도 발생합니다. 둘째, 대류입니다. 뭐라고요? 대류입니다. 대류는 신체 표면으로부터 공기의 흐름에 의해 열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얇은 옷을 입고 외부에서 서 있는 사람은 대류에 의해서도 열을 잃을 것입니다. 셋째, 기화입니다. 뭐라고요? 기화입니다.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전환하는 것을 기화라고 하며 이러한 전환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피부 표면으로부터 땀이나 물이 증발할 때 이러한 기화에 필요한 열은 신체에서 얻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물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사람은 피부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신체의 열을 잃게 되어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넷째, 호흡입니다.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호흡은 추운 환경에서 정상적인 호흡에서도 폐 속에 따뜻한 공기를 대기로 내뿜게 되어 체열을 잃게 됩니다. 다섯째, 복사입니다. 뭐라고요? 복사입니다. 열은 비록 물체가 서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항상 따뜻한 물체에서 보다 차가운 물체로 이동합니다. 추운 방에 있는 사람은 복사에 의해 열을 잃게 됩니다. 체온 소실에 대응해서 우리의 신체에도 열 보존, 열 생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열은 말초 혈관 수축에 의해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추위를 느끼면 옷을 더 입는다든지 하는 행동의 변화에 의해 체온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열 생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추위를 느끼면 몸을 떨어서 열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화장실에서 작은 것으로 볼일 보다가 갑자기 몸을 떠는 것은 열을 생산하기 위한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신 수진이나 갑상선에서
호르몬 등의 생산을 늘려 대사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체내열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체온 조절의 기능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관장합니다. 혹시 뇌의 시상하부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를 줄 알고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어디가 시상하부일까요? 네, 이곳이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시상의 아래쪽에서 뇌하수체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추위에 노출되어 우리 몸에 손상당하는 것도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상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겠습니다. 동상은 추위에 의해 발생되는 피하 조직의 변화로서 신체 조직이 추위에 노출될 때 혈액순환에 장애가 와서 조직세포에 산소 및 영양 결핍이 오고 부종 등의 증세가 발생됩니다. 그 결과로 조직이 얼고 세포가 파괴되는데 이런 증상을 동상이라고 합니다. 동상은 영상 기온에서 발생하는 동창과는 달리 동상은 영하의 추위에서만 발생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드물게 보이지만 동상이 심해지면 손발의 일부나 다리를 절단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한겨울에 술에 만취되어 야에서 잠이 들게 되는 경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좀 전에 동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동창은 무엇입니까? 동창은 섭씨 5에서 10도씨의 비교적 저온에 장시간 작용하는 까닭에 피부의 혈관이 마비해서 혈액순환에 부전이 생겨 조직이 장애를 받아서 일어납니다.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암적색으로 변하여 붓기도 합니다. 동창은 영하가 아닌 저온의 영상에서 발생합니다. 다음은 동상 걸린 발들의 그림입니다. 발가락 끝이 괴사하기도 하고 피부 색깔이 변색되기도 합니다. 동상도 심한 정도가 있겠지요. 동상의 증세는 처음에는 찬 느낌이 들며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가 점차 저리게 되며 통증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또한 피부가 새하얗거나 얼룩덜룩하게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점점 심해지면 피부 괴사가 일어납니다. 동상의 중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도. 제1도는 손상 범위가 피부에 부분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그 증상은 일시적인 찌르는 듯한 또는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발적, 부종, 충혈이 관찰되고 가끔 표피가 탈락되고 땀이 나나 수포나 괴사는 없습니다. 2도, 제2도는 피부의 전층이 손상받고 절인 증상, 발적, 부종, 깨끗한 수포가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검은 가피가 관찰됩니다. 3도, 제3도는 피부의 전층과 피하 조직이 손상받고 처음에는 감각이 없으며 조직이 나무 토막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는 쿡쿡 쑤시는 또 타는 듯한 쓰라린 또는 박동성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혈성 수포 형성 및 청회색의 피부 변색 보이다가 피부가 괴사됩니다. 4도, 제4도는 가장 심한 것으로 피부의 전층, 피하 조직 및 근육, 뼈까지 손상이 파급됩니다. 처음에는 축축하면서 젓갈색을 띠다가 결국에는 건조해지면서
검게 변합니다. 부종은 거의 없고 관절은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태양이 아닌 열에 의한 화상의 정도는 1도, 2도, 3도까지 있다고 했었는데 추위에 의한 동상의 정도는 4도까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1도 동상의 그림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상의 부위가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피부에 부분적 손상을 일으키고 그 증상은 일시적인 찌르는 또는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또한 동상 걸린 부위가 빨갛고 부어올라 있으며 충혈이 관찰됩니다. 가끔은 표피가 탈락되고 땀이 나나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 조직 괴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동상이 걸리면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동상 걸린 손과 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물에 빨리 넣으면 가장 적절한 조치일까요? 본인이 동상 걸렸거나 동상 걸린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동상은 주로 손가락, 발가락, 귀, 얼굴 등에 잘 걸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첫째, 환자를 먼저 추운 환경 원인으로부터 따뜻한 환경으로 옮겨줍니다. 둘째, 젖은 의복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줍니다. 셋째, 동상 치료의 기본 원리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사이의 결빙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어느 방법이나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동상 부위를 즉시 38도씨에서 42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40분간 담그는 것입니다. 넷째, 따뜻한 물을 보충해 가면서 물이 식지 않도록 합니다. 38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는 얼음 부분이 잘 녹지 않습니다. 온도계가 없으면 구조의 팔 안쪽에 물을 떨어뜨리거나 팔꿈치를 물에 담가봐 물이 뜨거운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귀나 얼굴의 동상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여섯째, 소독된 마른 가지를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일곱째,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해서 통증과 부종을 줄여줍니다. 여덟째, 병원에 이송할 때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합니다.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놓고 난 후에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째,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동상에 걸린 사람을 응급처치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빨리 동상을 해결하고자 43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에 동상 부위를 담글 경우 오히려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동상 걸린 부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8도씨 이하의 물은 동상 부위를 효과적으로 빨리 녹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8도씨에서 43도씨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 온도일까요? 보통 우리가 대중 목욕탕에 가면 가장 넓고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탕의 온도가 대부분 약 4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 정도에 뜨거우면 됩니다. 동상 부위의 수포는 터뜨리지 않습니다. 또한 동상 부위는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문지르면 얼음 결정이 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얼음이나 눈으로 문지르지 않습니다. 동상 부위를 불 위에 올리거나 전기담요, 뜨거운 물 주전자, 난로, 전등, 라디에이터 또는 배기가스관에 대는 식에 직접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절대로 술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 확장에 의해 몸의 열이 방출되어 오히려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절대로 담배를 피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는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된 신체의 보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노출된 신체를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며 한 잣을 오랜 시간 취하지 말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외복을 가능한 여러 겹 착용하고 옷감은 방풍 기능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젖은 옷과 양발, 신발은 건조한 것으로 갈아입고 신어야 합니다. 추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이어벌의 양발과 장갑, 신발, 깔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웅크린 자세나 꽉 끼는 옷, 장시간 서 있는 것, 음주, 흡연, 진정제 복용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수중 촬영을 여러 시간 하다가 저체온증을 호소해서 스태프분들이 긴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약 36.5도씨입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체온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져야 심각할까요? 우리가 뚜껑 열린다고 열받기는 쉬운데 뚜껑을 닫을 만큼 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체온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체온증은 방광이나 직장에서 측정한 중심 체온이 35도씨 미만일 경우를 말합니다. 방광이나 직장에서 측정한 온도를 심부 체온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피부 온도, 즉 외부 온도는 피부의 부위 및 외계의 기온에 따라 다른데 손발은 특히 낮고 머리나 이마가 가장 높습니다. 외부의 기온이 30도씨 이상인 경우 피부 온도는 어디에서 측정하더라도 34에서 36도씨가 됩니다. 외부 기온이 20도씨 정도가 되면 머리 부위의 피부 온도는 약 32도씨로 유지되는 데 비해 발은 26에서 27도씨까지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피부 온도라도 겨드랑이 온도는 비교적 직장 온도에 가까워 그 차이는 약 0.8도씨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체온 측정은 겨드랑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통 구강 온도가 측정되는데 이 경우는 직장 온도와 거의 비슷하며 그 차이가 약 0.5도씨 정도입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겨드랑이 온도로서 약 36.5도씨라고 하지만 체온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안정하고 누워있더라도 하루를 주기로 변화되는데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소아에서 성인보다 약간 높고 노인은 낮은 경향이 있으나 그 폭은 1도씨 이내로서 보통 오후 3시에서 6시가 가장 높고 오전 5시에서 6시가 가장 낮습니다.
저체온증의 심한 정도는 온도에 따라 세 가지 단계인 32도씨에서 35도씨, 이것을 경도, 28도씨에서 32도씨, 이것을 중등도, 28도씨 미만을 우리는 중도라고 나뉩니다. 그러면 저체온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림을 보면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외적인 요인은 추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몸의 체온 중추 및 대사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 중추는 뇌에 있기 때문에 뇌종양이나 체온 중추 손상을 일으키는 두부 외상,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인 갑상센 호르몬의 기능 저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체온이 37도씨에서 35도씨로 떨어지면 격렬한 떨림,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 조종 능력이 감소합니다. 체온이 32도씨에서 35도씨가 되면 격렬한 떨림이 지속되고 건망증이 나타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립니다. 생각이 활발치 못하고 목소리는 탁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발음이 똑똑지 못하고 매우 추위를 타고 무감각해집니다. 28도씨에서 32도씨가 되면 이성을 잃기 시작하고 환경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피부가 푸르게 변하고 심장과 호흡수의 수가 감소합니다. 28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심장 박동이 더욱 불규칙하게 되어 부종과 폐로부터 출혈이 생겨 곧 죽게 됩니다. 다음은 저체온증의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첫째, 호흡과 박동이 없어지더라도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판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에너지 소모가 아주 적어지고 약해져서 아주 미약하게 박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열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열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환자를 매트리스, 배낭,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땅바닥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텐트를 설치하거나 바이튼 나무 밑으로 피신하여 바람과 악천후로부터 대피합니다. 젖은 옷은 갈아입히고 방수, 방풍 복장을 입힙니다. 셋째로, 열을 보태는 방법입니다. 염분이 첨가된 설탕물 등의 뜨거운 음료수를 먹이고 아주 나쁜 상태라면 재우지 말고 계속 깨어있도록 하면서 따뜻한 차나 단 음식을 먹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혈관 수축과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한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또한 따뜻한 침낭 속에 눕히거나 다른 사람의 체열로 감싸고 따뜻한 수통 등을 이용한 피부 마사지를 하고 42도씨에서 44도씨의 물에 담급니다. 넷째로, 웬만큼의 의식이 돌아오면 빠른 시간 안에 하산시켜 근본적인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왼쪽 그림은 야외에서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낙엽 등으로 바닥의 환기를 막고 체온으로 몸을 녹여주고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배낭으로 감싸줍니다. 오른쪽 그림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기계장치와 닝겔액을 덮여주는 장치입니다. 환자가
따뜻한 공기를 인위적으로 쏘여주므로 환자의 몸의 체온을 올려줍니다. 링겔액도 찬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체온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링겔액도 데워서 환자에게 공급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면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첫째, 심한 감염이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내원 시 심장이 정지 상태인 경우. 셋째, 초기에 혈압이 아주 낮거나 측정되지 않은 경우. 넷째,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보조호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응급상황에서 빛나는 것은 응급처치입니다. 보기 힘들지만 알아두면 언젠가는 유익한 응급처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뇌경관 손상과 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화재 시 혹은 지하철 사고 시 대피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